문장 속에서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 경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린 동명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명사의 모든 형태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의 ing 형태 10초 내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장 속에서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죠. 자, 이것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쓰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했는데 이 동명사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형이죠. 동사에 그냥 ing 붙인 단순한 형태는 문장에서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명사니까 동사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완료형 동명사. 자, 동사에 ing를 붙이는데 having pp로 써요. 자, 이것은 동명사가 이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때 그 동사,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얘기해야 할 때가 있죠. 이때는 이런 형태로 씁니다. 어떤 형태? having pp. 그다음 수동형 동명사. 동명사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쓰긴 쓰는데 의미가 수동형,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해지는 것, 이런 당하는 입장, 이럴 때는 being pp 형태로 쓰고요. 다음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동명사 앞에 not을 쓰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의미상 주어가 있어요. 자,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 목적어 자리에 또는 보어 자리에 동명사를 썼는데 그 동명사가 이제 동작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이때 그 동작 동사의 행위를 하는, 즉 그 동명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바로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쓰는데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을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 목적어는 동사,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를 써야 합니다. 자, 목적어는 명사죠. 그럼 명사가 의미상으로 없어서 동사에서 빌려서 명사처럼 쓰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때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동사에서 빌려 명사로 쓸 때는 반드시 동명사 형태로 써야 한다.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명사니까 쓸 수 있지 않아요? 전치사 뒤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전치사와 투부정사의 투가 혼동을 일으키겠죠. 투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투부정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꼭 동명사를 써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동명사입니다. 동사에 ing 붙인 형태. Using chopsticks is not easy. 여기서 동사는 is 비동사죠.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주어. 그 주어 중에서도 제일 앞에 using 하고 나왔네요. 즉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주어로 쓰인 동사의 ing 형태는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로 명사로 쓰여서 주어가 된다. 어렵지 않죠? 투부정사로 쓰는 것과 방법이 똑같아요. 이 문장을 to use chopsticks is not easy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ing 형태로 써서 주어로 쓰는 경우는 to 부정사로 주어로 쓰는 경우와 바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앞에 동사의 ing 형태 쓰는 경우 우린 주어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 앞 페이지에서 배운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 ing 붙은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주어가 된다 그랬어요. Using chopsticks,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주어죠. 그것은 is not easy,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래 문장 한번 보세요. Using chopsticks from childhood. 그 다음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They are dexterous in the East. 그럼 여기 지금 childhood까지는 독립된 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별도의 의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using chopsticks from childhood 이 앞부분에는 동사가 없어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이 아닌 여러 단어가 모여있는 독립된 의미 단위 뭐예요? 구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구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동명사 아니고 뭐 분사 구문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사절의 의미예요. 자, 어떤 의미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부사절이면 무조건 이유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시간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장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 부사절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 여기서 비교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동사에 ing 붙인 형태가 문장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명사는 아니다. 뭐일 수도 있다. 분사 구문 즉 부사절의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 분사 구문은 using chopsticks from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젓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they are dexterous in the East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다. dexterous 그러면 손재주가 있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because 자, 부사절의 접속사 때문에죠. People use chopsticks from childhood. They are dexterous in the East.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쓴 형태예요. 어떻게? 접속사를 없애고 동일한 주어,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없애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간단하게 쓴 형태, 바로 부사절의 의미를 갖는 분사구문. 이렇게 동사에 ing 붙인 형태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와 부사절의 의미를 갖는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 비교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동사 앞에 주어가 아니라 동사 뒤에 목적어로 나온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예문 보시죠. We enjoy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우리는 외국어 배우는 것을 즐겨 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서 동사는 enjoy, 뒤에는 동사에 ing 붙인 형태 왔어요. 뭐뭇을 즐긴다, 배우는 것을 즐긴다. 바로 명사로 쓰인 목적어예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목적어, 즉 동사에서 명사로 바꿔 쓰는 방법이 to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to learn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배울 때. 그죠? 자, 그럼 두 개 구분 어떻게 해요? 외워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의미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는 의미로 구분해야 돼요. 다 그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그럼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 우리 앞전에 to 부정사를 총정리할 때 동사에 to 붙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로 목적어에 쓰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면 나는 외국어 배우는 것을 원해요. 앞으로 배우는 것을 원해요. 그런다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I wan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I want to learn. 이 want 동사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의미의 미래지향적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enjoy라는 동사는, 즐긴다라는 동사는 앞으로 할 일을 즐긴다? 아니죠. 이건 이미 해왔던 일이에요. 즉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습관, 반복적 경험을 나타내는 동사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부정사, 미래지향적인 동사와 구분이 되죠. 대립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동사에 ing 붙인 형태 동명사를 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러분 혼란이 없을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미래지향적,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동사와 어울리고, 그 다음 동사 뒤에 ing 붙인 형태, 동명사를 쓰는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습관, 반복, 경험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자, 의미 차이 구분되셨죠? 그럼
어떤 동사들이 주로 그런 의미를 나타낼까?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일까? 바로 과거에 일어난 반복적 일, 습관적 일, 그리고 경험적 일을 나타내는 동사. avoid, 피하다. 뭔가 과거에 경험이 안 좋으면 피하게 되겠죠? suggest, 제안하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잘 알고 있을 때 이거 해봐 하고 제안할 수 있겠죠. involve, 관계가 있다. 과거에 어떤 이런 것과 저런 것이 관계가 있는 거, 요것도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admit, 시인하다. 뭔가 잘못했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그걸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practice, 훈련하는 거. 이건 반복적인 일이죠. consider, 심사숙고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쭉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과거에 했던 일 쭉 계속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 keep, 계속하다, 유지하다, 그만두다. 이것도 과거에 일이 발생했을 때 계속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stop도 마찬가지예요. 했던 일이 멈추어지는 거. finish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발생을 해야 멈추거나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mind, 꺼리다. 이거 참 어려운 단어인데 실제 사용할 때 꺼리다 이런 뜻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경험이 있으니까 꺼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enjoy, 즐긴다. 이건 좋은 경험이 있고 계속 하고 싶으니까 즐기는 거겠죠. 그 다음 give up,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럼 포기할 수 있겠죠.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 다음 deny, 거부하다. 이것도 좀 안 좋아. 힘들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imagine, 상상하다. 이것도 생각하다. consider하고 비슷한 맥락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 dislike, 싫어하다. 이것도 경험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싫어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뜻이 뭐예요? 과거의 경험 그리고 반복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갖는 동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이 동사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까? 그래서 외워가지고 시험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니셜로만 외웠어요.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이니셜 죠. avoid, suggest, involve, admit. 아시아에서는 그 다음 PC, PC 가지고 컴퓨터죠, 그죠? PC 가지고 PC로 다음 KSFM, 라디오를 즐겨 들어요.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마. 그런 걸 상상만 해도 싫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그렇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저는 그렇게 외운 적이 있다. 그런 기억이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경험이나 반복적 습관을 의미하는 동사들이다. 영상 끝에서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 명사적용법 예문 보시죠. His hobby is collecting coins from various countries. 그의 취미는 다양한 국가의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해서 동사 is 뒤에 모으는 것하고 보어로서 명사로 썼어요. collecting. 자, 동명사니까 명사 보어 가능하죠? 이 경우에 to collect 하고 써도 똑같겠죠, 의미가. 그래서 보어로 쓰인 경우도 동명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동사의 ing를 붙인 형태가 보어로 쓰인다. 즉 명사로 쓰인다 그랬어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주어와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치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통할 겁니다. 우리 투부정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와 똑같아요. Collecting coins from various countries is his hobby. 다양한 나라의 동전을 모으는 것은 그의 취미이다. 어때요?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명사로 쓰인 보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인 보어, 비동사 뒤에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자, 비동사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His hobby is collecting coins. 동전 모으는 게 그의 취미야. 그의 취미가 동전 모으는 것이야.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바꾸었어도 의미가 똑같다. 이런 경우에 ing는 명사죠. 그래서 보어 명사입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ing 형태가 왔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명사로서 보어일까요? 아닙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비교해 볼까요? He is collecting coins from various countries. 위의 문장과 거의 같은 형태인데 주어만 달라요. 그는 여러 나라로부터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의미가. 자, 이럴 경우에 이 is 뒤에 collecting은 도대체 뭘까요? 자, 이것은 동명사로서 명사 보호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사를 배울 때 자세히 다시 정리하겠지만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에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동을 많이 일으켜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ing 붙인 형태가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명사, 어떤 경우는 형용사 이렇다는 거죠. 바로 이 경우가 이 두 개의 예문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럼 he is collecting 했을 때 이 collecting은 현재 분사로서 문장 속에서 성분이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첫째, 문법책에서는 대부분 이 경우 is와 collecting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뭐라고 그래요? 동사의 시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동전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좀 전에 collecting이 단독으로 보면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어. 그러면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어로 생각해서 그가 모으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고 비동사 상태로 봐서 형용사 보어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어로서 형용사냐 아니면 is collecting 통째로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의미가 그가 모으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형태와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완료동명사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She admitted having witnessed the accident. 그 여자는 시인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인정했다. 그래, 내가 한 거 맞아? 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어 뭘 시인했어요? 자, witness 그러면 목격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witnessing 하고 목격한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안 쓰고 having witnessed 하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격한 것과 그 여자가 그래 내가 그거 봤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동일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목격한 것은 훨씬 더 앞서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너 이거 봤어 못 봤어? 하니까 봤어요 라고 인정하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보다도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완료 동명사 having pp 형태로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장에 나오게 되면 목격한 것을 시인했다. 그 이전에 목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완료 동명사라고 한다. 동사가 과거이면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동사가 현재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 뭐가 완료 동명사 형태가? 완료 형태의 동명사와 단순한 형태의 동명사 의미 차이를 비교해서 한번 우리 느껴볼까요? 자, 앞 페이지에 she admitted having witnessed the accident 에서 목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인정했다. 바로 과거에 인정을 했으니까 목격한 것은 과거 이전 대과거에 목격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They admitted feeling tired after a long day of hiking. 자, 그들은 시인했어요. 이 경우에는 뭐 그냥 표현했어요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죠? 뭘 표현했어요? Feeling tired. 피곤해 라고. 그럼 시인하는 것과 피곤함을 표현하는,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어때요? 동일 시점이죠. 과거에
시인한 것보다 그 이전에 피곤했다가 아니라 쭉 해오던 어떤 그 하이킹이 진짜 점점점 지금 극도로 피곤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피곤함을 표현한다 라는 걸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시점을 나타낼 때는 단순 동명사를 쓴다. 뭐하고 주절의 동사와 동일 시점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I rejected being included in the group project. 자, 나는 거부를 했어요. 뭘?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네, being included. 그렇게 되면 포함되는 것을 나는 거부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만약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being included가 아니라 including 하고 동명사 기본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 being included, being pp를 쓰게 되면 주어가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함되는 걸 거부했어요. 어디에? In the group project. 그룹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동사의 being pp 형태와 그냥 동사에 ing 붙인 형태의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I rejected being included in the group project. 그러면 내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거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의미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보세요. I rejected including him in the group project. 자, 나는 그를 포함하는 것을 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내가 안 돼. 그 사람은 포함하면 안 돼. 이렇게 거부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차이. 얘가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전달이 되죠. 우리는 영어 문장에서 이런 형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He was proud of having been educated in the school.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것을. 그렇다면 having been educated 이 형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잘 보시면 having pp 형태가 있고요. 그 뒤에 be pp 형태가 붙어 있어요. 자, 비동사 부분은 공통이니까 한 번만 쓴 거죠. 분리해서 보면 having be는 완료 형태죠. 그래서 완료 동명사이고 be pp 형태는 수동 형태죠. 그래서 완료 수동 형태로 쓴 거예요. 완료 수동 형태는 의미가 뭐예요? 네, 완료, 즉 주절의 동사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음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당하는 수동의 의미,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다시 having been pp는 완료 수동, 과거에 일어난 일, 뭐보다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서 수동의 의미. 그래서 그는 교육받게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교육받게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형태와 의미 연결되시죠? 우리는 영어 문장에서 가끔 형태와 의미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혼동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예문의 경우인데요. My car needs washing. 분명히 동사 needs 동사 뒤에 washing 하고 동명사 기본형을 썼어요. 그럼 능동의 의미라는 거죠. 내 차가 세차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차가 세차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내 차가 다른 차를 세차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내 차 그 자체가 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떤 경우에 need 동사 뒤에 ing 단수 형태로 쓰면 이것은 수동의 의미가 된다. 바꿔 말하면 My car needs to be washed.
하고 투부정사의 수동형으로 바꿔 쓰게 되면 완벽하게 의미가 통한다 라는 겁니다. 내 차는 세차될 필요가 있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my car needs to wash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washing 하고 쓴 거예요. My car needs wash 하고 쓰면 의미가 뭐죠? 내 차가 세차를 할 필요가 있어. 내 차가 세차해야만 돼. 내 차가 뭘 세차해요? 집을 세차해요? 다른 차를 세차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washing 하고 써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수동 형태로 쓰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need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to wash라고 써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to be washed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영미인들은 단순하게 washing 써가지고도 수동의 의미를 표현한다 라는 것 이해하시면 바로 need 동사 뒤에는 동명사 쓰면 수동의 의미, 투부정사 쓰게 되면 to be pp 형태로 수동형 투부정사를 쓴다 라는 거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사 뒤에 동명사를 썼을 때 수동의 의미가 되는 동사들이 아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어는 뭐뭐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로 쓰는 동사 need, want, require. 그 다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deserve, be worth. 뒤에 동명사를 쓸 경우. 세 번째, 뭐뭐에 견디다. stand. 뒤에 ing, 동명사를 썼을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ing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라는 거고요. 위에 나와 있는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어로 썼을 때에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쓸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데 왜 그럴까? 투부정사로 쓰면 수동의 의미가 될 때 동명사 단순형으로 수동 의미를 갖게 만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때 뒤에 나오는 동명사, 동사에 ing 붙인 형태죠. 그것이 목적어로 되는데 이때는 타동사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온 타동사로 만들어진 동명사는 의미상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동사의 ing 형태를 썼을 때 수동 의미가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어가 이 목적어인 동명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렇죠? 근데 뒤에 목적어를 또 쓰면 의미가 이상해지죠. 두 번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위에 나와 있는 need, want, require, deserve, be worth, stand 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썼을 때에는 타동사를 쓰고 그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목적어를 쓰지 않는 동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 동명사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형태와 의미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동사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데 그 동사는 타동사에서 온 동명사이고 그 뒤에는 의미상 목적어를 타동사는 원래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세요. The broken window needs fixing. need 동사 뒤에 동명사 ing 기본형을 썼어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동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fixing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깨진 창문이 수리될 필요가 있다. 깨진 창문은 수리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투부정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needs to be fix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부분을. The broken window needs to be fixed. 자, 그럼 투부정사를 need 동사 뒤에는 쓸 수 있으니까 The broken window needs to fix.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틀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깨진 창문이 수리해야만 한다. 깨진 창문이 어떻게 수리를 해요? 의미가 안 맞죠? 어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쓰고 주어의 어떤 행위자를 쓸 수는 있겠죠. We need to fix the broken window. 이런 식으로 쓰면 말이 되겠죠. RM은 한번 볼까요? The broken window needs fixing. 쓰고 그 뒤에 목적어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고쳐야 될 대상은 앞에 the broken window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뒤에 목적어를 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eed 동사라든가 want 동사라든가 require 같은 동사가 수동의 의미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동명사 목적어를 쓸 때 그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어를 동반하여 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다음 need, want, require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를 단순형, 기본형으로 쓰게 되면 수동의 의미를 똑같은 의미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The broken window needs fixing. 그러면 수리될 필요가 있다. 깨진 창문이. 다음 The broken window wants fixing 해도 그 깨진 창문은 수리될 필요가 있다. 다음 The broken window requires fixing 해도 그 깨진 창문은 수리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썼을 때 수동의 의미를 갖는 다른 동사 두 가지 예문 한번 또 볼까요? deserve하고 be worth, 뭐뭐할 가치가 있다. 자, 우리말로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능동같이 해석이 되는데 의미는 사실은 수동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That old library deserves saving as a historic landmark. 저 오래된 도서관은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도서관이 보존되는 거죠. 보존될 가치가 있다. 정확히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역사적인 랜드마크로서 같은 표현으로 That old library is worth saving as a historic landmark. 저 오래된 도서관은 가치가 있어요. 보존될 만한 역사적인 랜드마크로서. 됐죠? 자, 이번엔 동명사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to 앞에 not 쓴다고 그랬죠? 동명사도 쉬워요. 동명사 앞에 그냥 not 쓰면 그 동명사가 부정의 의미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He imagined not finding their lost mobile phone. 자, 그는 상상했어요. 찾지 못하는 것을 finding 그러면 찾는 거죠. 그런데 not finding은 찾지 못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모바일 폰을. 휴대폰 잊어버리고 못 찾을 거야. 이렇게 지금 상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찾는 것을 상상했어요. 긍정으로 하려면 not 빼면 되겠죠. He imagined finding their lost mobile phone.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문장 속에 쓴 동사의 ing 형태, 동명사가 의미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꼭 표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앞에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대부분. 자, 근데 목적격으로 써도 괜찮아요. 예문 보실까요? I imagined passing the test. 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여긴 passing,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없죠. 이 경우에는 바로 여기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바로 의미상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고 내가 그 시험에 패스,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상상했는데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탐이라는 친구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이제 상상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I imagined Tom passing the test. 나는 상상했어요. 자, passing, 통과하는 것을 누가 의미상으로 바로 탐이 통과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하고 동명사 목적어 뒤 앞에 소유격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때 동명사가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 바로 동사 뒤에 나와 있는
passing은 목적어죠. 이렇게 목적어. 목적어로 쓰였을 때 의미상 주어는 앞에 소유격이나 이렇게 목적격 둘 다 쓸 수 있어요. 즉, I imagine Tom passing the test. 이렇게 써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경우도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동사에 ing 붙인 형태가 목적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면 어떻게 쓸까요? 예문 보세요. 자, 먼저 smoking indoors is not allowed.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자, 이렇게 안 썼을 때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담배 피는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하고 꼭 집어서 당신 저 실내에서 담배 피는 거 허락이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smoking 주어 앞에 너가 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이때는 소유격으로만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어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일 때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형태로만 쓴다. 목적격일 때는 둘 다 된다 그랬죠? 소유격, 목적격 형태 다 되는데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소유격만 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였다 하더라도 의미상 주어가 A and B 한 명이 아니라 A and B 형태일 때는 목적격을 써요. apostrophe s 해서 소유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문 보세요. I imagine Tom and John passing the test. 나는 탐과 존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상상했어. 자, 이때 목적격으로만 써야 한다. passing의 동명사 목적어의 바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렇죠? 다음. 자, 이번엔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무생물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격만 씁니다. 소유격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문 보세요. They are proud of the team winning the game. 그들은 그 경기에 그 팀이 승리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the team은 무생물이죠. 그래서 소유격을 쓰지 않고 이렇게 목적격으로 썼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해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첫 번째 목적어에 있는 동명사는 소유격, 목적격 다 의미상 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어일 때는 소유격만 써요. 그리고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A and B 형태는 소유격 못 쓰고 그 다음 무생물일 때도 소유격 못 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동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쓸 때가 있고 동사에 따라서 동명사를 쓸 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투부정사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다음 예문 보세요.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hailand. 나는 태국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할 때 여기 동사가 뭐예요? 동사 구네요. 그죠? look forward to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목적어가 바로 visiting. 이게 목적어예요. 자, 근데 앞에 보니까 to 나와 있죠? 이거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look forward to 하고 하나의 구를 이루는 전치사입니다. 이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많이 혼동하고 I'm looking forward to visit Thailand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주 어색한 문장, 영미인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do you mind blank the door? 문을 닫아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닫다라는 동사 shut 이것을 동사 mind 뒤에 써야 하니까 목적어 위치죠. 위치상으로 그럼 명사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목적어로 쓰려면
동사에 to 붙여도 명사가 되죠. 투부정사. 그 다음 동사에 ing를 붙여도 명사가 될 수 있죠. 동명사. 뭘 쓸까요? 네, 의미 차이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였죠? 투부정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의미를 갖고 있고 ing를 붙인 동명사 형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복적 습관 그리고 경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게 미래 의미일까요? 과거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말로 하면 혼동스럽죠?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에 연결시켜야 해요. 우리 투부정사, 동사에 투 붙이는 형태는 이러이런 동사와 같이 쓰인다. 그 동사가 뭐였어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 동사. want, wish, would like, hope, expect 등등등.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원한다, 기대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럼 mind의 기본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말로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지만 mind만 뽑아서 보게 되면 꺼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문을 닫으면 꺼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꺼린다는 말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거 안 좋아 또는 그거 좋아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죠. 꺼린다는 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좋다 싫다라는 경험이 없으면 꺼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와락 덤벼들겠죠. 따라서 마인드 동사는 과거 의미와 친숙한 연결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뭘 써야 돼요? 동명사, 과거의 의미가 들어있는 경험, 습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shutting 써야 어울릴 겁니다. 따라서 do you mind shutting the door?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문 닫으면 좀 꺼리시나요?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위치상으로 보면 빈칸 자리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mind는 하던 일, 과거에 하던 일 또는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을 꺼린다라는 의미가 적절하므로 과거 의미가 있는 그 뒤에 목적어는 동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 정리가 이제 되시죠.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과거 의미 동사들은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고 사용하고 또 해석을 하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m sorry not for having contacted you. 죄송합니다. 연락드리지 못해서요. 이런 뜻이네요. 그죠? 자, 동명사를 부정할 때에는 not을 어디 쓴다고요? 네, 동명사 앞에 써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옮겨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I'm sorry for not having contacted yo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s fond of listening to music. 그는 좋아해요. is fond of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쓴 거 어때요? 맞죠? 형태상으로.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이것이 시험이라면 더 이상 볼 건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또 예문 살펴보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ravel to Thailand. 자, 나는 태국 여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look forward to 동사구죠. 무엇을 기대하다. 자, 여기서 우리 혼동 많이 하는데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그 명사는 동사에서 빌려서 쓸 때에는 투부정사 명사 형태로 못 쓴다고 그랬죠? 뭐로 써야 돼요? 동명사 형태로 써야 돼요. 따라서 travel이 아니라 traveling 하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도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예문 보시죠. They imagined toward the grand prize. 그들은 상상했어요. 대상 받는 것을 했을 때 동사 imagined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뭘 쓸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상상하다,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동사류, imagine 그런 동사류죠.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하니까 투부정사 쓰는 거 일단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wording 하고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했어요. 대상 주는 것을 award 하면 상을 주다입니다. 그럼 상을 받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동 형태의 동명사로 써야 되겠죠? 따라서 being awarding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문 두 가지 관점에서 틀렸다 이렇게 쓰면 의미가 안 맞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문입니다. He apologized for having missing the book. 자, 그는 사과했습니다. 책 잊어버린 걸 사과했어요. 동사가 뭐예요? apologized for 뭐뭐에 대해 사과하다, 뭐뭇을 사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동사 have를 썼어요. 형태상으로 벌써 틀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missing the book 하든지 아니면 having missed the book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되겠죠. 의미상 뭐가 더 적절할까요? 그렇죠. 완료형 동명사 having missed the book 이렇게 쓴 게 더 어울릴 겁니다. 책은 그 이전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해야 하니까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보다 여기 나와 있는 주절의 동사, 본동사죠. 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동명사로 표현할 때는 완료형 동명사를 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위 문제의 틀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쓰이고 중요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쭉 해왔던 일을 끝내다, 미루다, 계속하다, 그만두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명사, 목적어, 동사들. finish, 하기를 끝내다. keep from,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quit, 그만두다. stop, 그만두다. abandon, 버리다, 단념하다. leave off, 그만두다. give up, 포기하다.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연기하다. defer, 연기하다. delay, 미루다, 연기하다. keep, 계속해서 뭐뭐하다. go, 계속해서 뭐뭐하다. complete, 완성하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서 과거에 시작해왔던 일을 참다, 화내다, 언급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입니다. stand, 참다, 견디다. tolerate, 참다. resent, 화가 나다. mentioned, 말하다, 언급하다. risk, 위험을 감수하다, 감행하다. 다음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써서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즐겨하다, 피하다, 부정하다, 인정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입니다. enjoy, 즐기다. dislike, 싫어하다. avoid, 피하다. evade, 회피하다. escape, 탈출하다. mind, 꺼리다. admit, 시인하다. allow, 허락하다. permit, 허락하다. resist, 저항하다.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reject, 거부하다. appreciate, 좋게 평가하다, 감상하다. 다음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서 과거에 경험이 있어 권하다, 상상하다, 심사숙고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입니다. suggest, 제안하다, 권하다. recommend, 권하다, 추천하다. imagine, 상상하다. consider,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include, 포함하다. advise, 충고하다. recall, 생각해내다, 상기하다. anticipate, 예측하다, 기대하다. practice, 연습하다, 실습하다. discuss, 토론하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